그러면 우리 토론의 진행은 우리 자장을 맡아주실 우리 차흥도 우리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우리 위원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뭐 1시간 좀 더 지났는데요. 가급적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개는 이 토론하는 순서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토론하실 분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상규 회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장을 맡고 있는 김상기입니다. 저는 그 햇빛 배당, 이 햇빛 농업,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영농형, 특히 영농형 해양과학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 마을 공동체 햇빛 발전 관련된 사업을 이제 협동조합 시범 사업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저희 마을, 제가 있는 마을에 또 이제 시범 사업 대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햇빛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낮고, 그 이해도 낮은 것이 햇빛 발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낮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재관 위원장님이나 우리 보성농협조합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햇빛 발전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혜택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질 않아서, 사실은 여기 이제 한서구 상임이사 사회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반대가 심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저희 이제 마을의 그 시범 사업은 영농형 창고에 하는 햇빛 발전 사업 319kW 사업이에요. 그래서 32가구가 참여해서 1년에 배당을 한 150만 원 정도 배당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출자를 이제 마을 차원에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도, 창고 마련하고, 농촌에 빈 창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 빈 창고 많은데도 서로 이렇게 좀, 창고 평상시에 그 창고가 그냥 빈 천장에 아무것도 없고 하는데 올리는 것도 오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정부의 잘못된 출발 인식, 이런 것에 기인한 측면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첫 시작을 잘 해야 되고, 그 시작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해당 지역, 관심 있는 지역에서 보성농협이든 영광에서 오늘 이제 어제 기사 난 무슨, 제가 기사로만 봤는데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영농형 태양광법에 이렇게 그 부분에 포함이 안 돼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문제, 그리고 농민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피해만 보다 보니까 이 사업 죽서 갖고 개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시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거점을 가지고, 거점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보다는 거점을 통해서 그 거점들이 훌륭하게 그 일을 좀 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가 있으면 그 마을회의 리더라고 해서 이장님이 마을회의 대표
대표성을 갖지 않습니다. 현재 그냥 서류상의 대표성은 갖지만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이는 거는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와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을 해가거나 하면 실제로 마을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마을 이장님 참여하고 부녀회 노인회 다 참여하는데도 전체 80가구 중에 32가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지 전혀 그거는 사실 영농형도 아니고 창구에 올리는 그냥 햇빛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단순하진 않다. 경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상당히 많고, 저는 모범적인 것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역의 자연 환경과 잘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아까도 보통 우리 논이 사각지고 딱 900평, 1000평, 1200평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틀에 불쑥 이제 하나가 튀어나와 있으면 그 앞에 경관이 다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촌 마을이 한 벌판이 중간에 그게 딱 하나 들어와 있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기보다 저건 뭐야, 그리고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공동 대표이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꼭 완성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전 농촌공사로 땅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어떤 공공의 가치, 우리가 이제 공익성을 주장했던 공공성과 벗어나지 않게 조화를 어떻게 이루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하게는 좀 세심하게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설계를 효율에만 두고 설계할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놓고 설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익 플러스 여태까지 농촌을 지켜왔던 것이 지속 가능하게 지켜지는 것,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연구원 원장으로 일하시는 이승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승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가 2개가 있었고요. 이제 먼저 발표하신 분은 최재관 위원장님의 구양리 모델, 주민이 주도하는 구양리 모델 부분하고, 그리고 man병환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농형 태양광의 실제 사례 2가지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에 근무하기 전에 저희 본적지도 경상북도 깡촌이고요. 농촌 지역에 태어나서 농가대학을 나와서 농어촌공사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농사 빼고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다. 농사만 안 짓고 다 해봤는데, 농업 쪽에서 연구를 쭉 해오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태양광이었고, 또 태양광 중에 한 가지가 영농형 태양광이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연구에서 다뤘던 적은 2018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기 인근 국회에 불려와가지고 수상태양광이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주민주도형을 보면서 제가 크게 연구자로서 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슬라이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육상형이나 수상형 태양광과 다르게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판넬의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방해받지 않고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또 문병환 회장님 소개해 주셨듯이 농지의 토양오염 내지는 농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설치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농기계가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의 방해를 영농작업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하나의 설치 방법 등등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늘 이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기술이 이루어져도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 그 외에 또 여러 가지의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들 그런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행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민은 농업을 하시는 분이니 당연히 그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민들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먹고는 살만하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이 농업인들도 소득 보전이 되지 않으면 직업인이 아니죠. 농민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영농이 되었던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 배당이 되었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만큼의 소득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된 소득이 주민주도형으로 가서 농민의 생활 보장이 되는 쪽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이제 18년도쯤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책자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때 딱 우리나라에 한 권 있었어요. 일본의 사례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보면서 80% 내지 70% 이상의 농업 생산이 나오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을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일본 쪽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발표하신 분도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왜냐하면 태양광 쪽에서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태양광 한다고 해놓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하냐 실태 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허가받은 일본의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 충실히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지 속이지 않는다. 우리하고 조금 사회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핵심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우리나라 농민의 3%가 97%의 일반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계신데 일정 정도 태양광이라는 소득원을 새로 찾아내어서 거기에 매몰하다가 97%의 신뢰를 잃으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뢰 구축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라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제 토론 마치고 싶은데요. 이 그 영농형 태양광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서 제가 천자문을 보니까요. 첫 번째 글자에 나와요. 천지현황이라고. 기원이 아니고 600년대 이야기였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검은색 판넬을 설치하고 노란색 흙을 가꾸는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천자문 첫 글자에 나와 있어요. 연배를 보시니까 전부 다 천자문 배우셨던 분들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는 것보다 네 글자 천지현황 프로젝트를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왕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기술 개발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상호 간에 또 신뢰 구축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하시는 이창수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산의 이사장이고요. 협동조합의 전국의 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발효되기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75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한 35회가 정도 수백 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전소를. 아까 이제 농협이 여기 많이 오셔서, 저희 농협하고는 거래를 못 해봤는데, 이 협동조합이 좀 금융, 저희는 주로 공공부지 지붕이나 뭐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데 많이 빌려서 했는데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금융도 해결이 안 돼갖고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신협중앙회하고 저희 연합회하고 수년간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이상을 저희가 거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80%까지 대출하고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 적자만 아니면 어제 만든 협동조합 도움을 해준다 이거죠. 신협하고 저희하고 협박한 거는 80% 대출해주는 걸 했습니다. 구양리도 일부 아마 이렇게 신협 쪽에서 대출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치료하려는 신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협이, 그런데 지난번에 최정환 위원장님이 농협도 많이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희 연합회는 작년에 10메가 정도 발전소를 늘렸고요. 올해는 20메가에서 30메가 정도 발전소를 늘립니다. 메가가 1000km니까 2만 km, 3만 km 정도로 올해 늘리는. 옛날에 10km, 20km, 30km, 뭐 50km, 100km 하는 것을 이제는 1년에 뭐 10,000km를 하고 2만 km, 3만 km 하는 정도 됐으니까 조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은 전국에 23,5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2030년에 300만 국민이 참여하는 시대를 소망한다, 목표를 잡았다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농민분들이 참여했을 때 얘기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농촌에서는 이제 구양리가 모델이고 다른 곳들, 저 여주에서 여러 군데도 있고 하십니다만, 과연 이게 경제성이 되는 거야? 또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환경운동을 제가 오래 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제가 경기도 상황실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농업을 지키자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환경 문제에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가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적인 아주 자세한 문제는 저희들이 13년 동안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협동조합 방식이 됐던 여러 가지를 해결해가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대부분 환경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참여 도시에서 하고 있고, 시민운동 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도외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하는 이격거리 문제, 또 뭐 개통 문제, 한전의 개통 문제 때문에 개통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 많고, 한전의 정보 독점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고, 이 농촌 지역에 뭐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촌 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데, 결국에는 소득 문제하고 연관이 있죠. 또 친환경 농업인분들 환경도 생각하시고 다 이러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국토균형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것은 역시 에너지 분야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사례를 한 군데에서 10군데로 100군데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얼마큼 투자하느냐,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 제가 지방소멸 방지 예산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적은 예산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쓴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농업도 지키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경제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ESS 문제나 뭐 경관 문제 같은 경우도 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모델보다
더 얇으면서 가벼우면서 또 구부러지는 모델도 있고 유리 온실에서 쓸 수 있는 투명한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 다양한 모듈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경감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동네 저수지에 어떤 기업이 수상태양광을 내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치를 했더니 거기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기는 그렇게 없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저놈이 돈을 벌어다 주네 하니까 보기가 그냥 괜찮은 측면도 좀 있고, 아씨 비는 밤에만 오지 왜 낮에까지 와서 그래. 적절히 밤에 오고 낮에는 해가 좀 놔주면 좋을 텐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성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 아들보다는 잘 못생겼다는 말씀이 우리가 좀 더 긍정의 마인드로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런 경관 문제 이런 걸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농협조합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농협 확실하게 가장 안전한 대출, 가장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이런 농가 소득주 증대하는 이런 태양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건 세자분들을 쓰면은 저희 햇빛배당 쪽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우선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 개통 연결 그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구양리 모델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예, 아까 최재가 대표님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는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일을 맡으셔서 전지현 이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양리 이장 전주영입니다. 네, 토론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우리 최재관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 마을에서 방문하고 일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언론에 알려져서 이미 구양리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이제 농민의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쭉 해왔는데요. 최재관 대표님하고 쭉 여주에서 농민운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인가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요 앞에 계신 장경호 박사님하고 최재관 대표님 저희가 우리 농민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과 관련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강연을 듣고 거기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이런 상황이 오히려 수익 개방보다도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빠르게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농지로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농지로 밀려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자칫하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또 산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이런 시대적 과제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농촌에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좀 주인이 돼서 재생에너지 오히려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가는 방법으로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 태양광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 마을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최재관 대표님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마을은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협동자도 있고 물론 매트로도 있지만 몇 사람들 뭐 조합원들이 뭐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올곧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도
마을에서 임원회의를 수차례 거치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선착하게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원들이 마을에 귀속되어 있고 또 그리고 마을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무장을 고용하고 있고 마을 미니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운영하면서 제가 좀 사실은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 11월 21일 날 저희가 실제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을 식당도 사실 운영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6분기까지 이렇게 한 5월달 들어서 준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5월달 막 시작되지 않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수익에 대해서 아직도 절반 이상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사용한 게 많이 안 됩니다. 이게 일부만 한 절반 정도만 인건비, 조리장님 인건비, 상가 인건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아직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에서 쓰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절반만 쓰고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걸 실제 마을 식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사실 그동안 이제 저도 36년을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쭉 지내왔지만 사실은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을에. 근데 이제 이런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같이 마을 복지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고 또 그리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사실 탁구장, 비닐하우스인데 탁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탁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청작년 회원들 중심으로 이제 20-30년 만에 탁구 치고 막 이렇게 되고 굉장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고 또 부녀 회원들도 탁구를 배우시게 되고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탁구장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처리에 저희가 세우지 못했지만 바로 세우게 될 테고 또 마을에 있는 풋살구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풋살구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개조해서 우리 동료 회원들하고 부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 마을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시작도 우리가 우리의 마을 하나 이렇게 하려고 출발 안 했듯이 우리 농촌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좀 행복한 마을로 변모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강으로 결국 한 월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개인한테는 이게 큰 돈이 여러 사람이 쪼개보면 이제 작죠. 근데 이제 마을로 보면은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그 절반만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걸 다 풀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많은 일을 또 훨씬 많은 복지들을 이뤄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밥을 그냥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특히 아주머니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듯이 이런 재생에너지 공유 자원을 어떤 자본이나 개인의 어떤 소유로 돈 많은 사람이 이거 소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제만 풀어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몰락하고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자본들의 참여나 이런 거는 좀 개인적 소유나 이런 걸 줄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개인의 참여보다는 마을이 소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간다면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 무상구식만 이뤄간다 해도 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마을에 저희 이제 면사무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40대 초반이 귀촌 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 와서 귀촌하고 싶다고 해서 설명하고 또 대구가 어디서도 전화 와서 우리 마을로 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고향이 떠났던 사람들도 마을로 막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마을만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마을의 변화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지원영 부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이제 해외 사례들도 많이 보고,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좀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이제 국가들을 보면서 이제 공통점을 찾은 것은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 태양광의 방점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영농이라는 부분의 방점이 놓일 때, 특히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 이것이 더 영농형 태양광 자체도 지속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짧은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6개 정도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로서 우리가 조금 더 특히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겨야 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방점이 두여서 이렇게 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꼭 이것이 소득에 포인트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 대책으로서의 영농형 태양광이라던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서 이 내용이 좀 담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위원회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 생산량이 실제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하고, 그리고 황폐화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우리 논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농지로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그 농지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해외 이제 법에서도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직불금을 이제 생산량이 일정 정도 감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이제 부여를 하거나,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있어서는 직불금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이제 조금 더 농민들이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이 해풍법의 이 차이를 조금 보면, 이 농업에 기여한다라는 조건 하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이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입지도 확보하고, 또 농업과의 지속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현할 건가라는 것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한다라는 것도 기술이라던가 또 지역의 산업을 진흥한다라던가 교육과 홍보의 역할을 한다던가, 또 특히 지역 주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의 이제 중요성입니다. 해외 사례들도 보면 우리는 지금 아직 실증사업의 단계에 놓여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 있게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 농부와 지역사회 또 그 태양광 산업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6년 이상 에너지부 주관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이제 해서 그 결과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 잘 맞는 하부 장르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결과들이 그 각 지역별로 사례들이 상당히 자세히 보여져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연구를 이제 프라우학도 연구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잘못 깨어졌을 때는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반갑게도 이 영광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1메가와트 연료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규모는 국내에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지반이 약한 걸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맞는 어떤 설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사례들과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는 경험들이 모여지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분산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분산형 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그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PPA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려면 PPA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출된 법안에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셨고, 혹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단 한 3분만 먼저 질문하고, 뭐 시간이 혹시 남아있으면 더 하고 뭐 하죠.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어디 누구신지, 그리고 누구에게 묻을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여주시민 햇빛별 채집공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만나입니다. 먼저 이번에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게 연금형 태양광이 몇 개 다 끊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설치 비용이 너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 문제.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 부식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량 생산량이 줄잖아요. 20에서 25%가 감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모듈을 수직형이 있었습니까? 논두개다가 세로로 수직형으로 설치하면, 발전 시간이 길다. 수평적인 거보다 약 한 4시간 한 30분 정도 하루 종일 발전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기니까 발전하는 시간이 좀 길면서 한꺼번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물 감소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뚜개도 설치하면.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제 금액이 져가지고 20년 20% 쓰는데, 세로로 설치하면, 뚜개도 세로로 설치하면 작물 생산이 20% 이상 줄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용이하고, 일단은 뚜개로 설치하면은 높이가 4.5m 아니면 밑으로 3m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이가 줄였으니까, 그죠? 설비 비용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두 가림막 형태의 태양광 설치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 일단 두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당진에서 온 사안인데요. 아까 시장관 대표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당진에 지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80만 평은 개인 회사가 하는 거고요. 또 한 30만 평은 기업들이 주민들 이제
논을 갖고 임대해서 이 논은 염해지라 해가지고 농어촌 간척지를 내립한 곳에 토지의 영도를 측정해서 염해지를 판정을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해주는데 간척지는 100% 염해지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거리구역 때문에 일부 빠진다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로 번질 것 같아요. 간척지가 태양광 간척지가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 올 때 기업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줘요. 평당 6,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벼생산하면 1,600원인데 태양광 임대를 주면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미래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나도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한테 허가 이걸 제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조합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용 태양광 거기에 염해지든 뭐든 영농용 태양광 아니면 농민 주체가 아니면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담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가 일반 기업들하고 손잡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소가 농민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담소는 농민들의 공공 소유예요. 담소도 농민들과 공동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태양광의 이익들을 이미 침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지가 축소되는 것도 농민들은 우려하지만 이미 농지 축소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쌀을 감사하는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감산해서 15%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래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타작물 재배하고 산작물 재배한다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타작물 재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물이 과일 생산되면 다른 타작물, 밭에서 생산되는 농가까지 망하게 하는 거고, 타작물 생산이 안 되면 부자적에서 습지라 농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타작물로 생산하는 정책보다는 영농용 태양광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한과 이용 혜택에 관한 거고, 이것도 원장님 얘기하시고, 혹시 이 어느 분 보충관을 하시려면 원장님 얘기하시고 더해 주시고, 한 분 더 일단 아까 손 드셨던. 예, 저는 지금 국민유도 상생개혁 운동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국민바람, 그 다음에 읍면동 자치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는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회라고 3,500개 읍면동에 마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이 밑바닥부터 한국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운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저는 이게 농민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늘 농촌운동과 여기가 함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늘 농촌이나 농업운동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농민들 몇 돈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돈이 안 돼. 이런 식이고. 근데 거대 담론은 농촌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고, 지역은 소멸되고 있고, 초고령화, 저출산, 이걸 농촌을 유토피아를 만들어버리면 이 문제가 함께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거대 담론으로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여기에 몸을 투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거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치 알이 깨어나려면 줄탁동시를 하듯이 일단 농업인들이 먼저 이걸 다 재반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이런 이제 전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태양광으로 인해서 농촌이 전면적으로 살 수 있고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전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직도를 그릴 때 농촌, 농업, 상농을 가운데 놓고 동심을 그려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를 다 포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햇빛배랑 전국 네트워크 안에 실제적으로 농촌 관련 분들이 다 주요 직책을 갖대 전문가는 한 10,000명 정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국민이 농촌이 잘 햇볕 연구로 인해서 이게 최재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월 기본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이 되면 아마 대거 청년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농촌이 살면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수를 지역이 해결되고 지역이 살고 한국이 산다. 만약 농촌이 망하고 지역이 망하면 수도권 망하게 돼 있다. 그 논리를 계속 설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스피커를 한 1000명 정도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과 계속 떠들게 된 거더라고요. 왜냐면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농촌 문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요. 그 뭐 우리나라에 내부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냥 뭐 좋은 거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오늘 창립하시는 마당에 그 농촌 농업을 중심에 놓고 동심을 그려서 한 10,000명 정도의 전문가를 꾸려서 한번 하면 충분히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참석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거죠? 예, 제안하신 거는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한 분 아까 손 드셨는데 얘기. 안녕하십니까. 구여에서 온 귀농인 임경현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에 좀 지나치게 치우친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이 태양광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ECD 중에서 탄소 배출량은 7위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꼴찌입니다. 3년간 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 폭발할 시기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협조가, 정부의 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면 이게 표가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해서 시골의 노인분들이나 표를 가지는 분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표 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공익형이 꼭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공익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수혜가 가게끔 힘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호응이 폭발하고 또 폭발하면은 한 지역이 하게 되고 다른 지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확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에 1kW, 100kW씩만 준다면 신뢰가 회복되고 태양광을 확대하는 기본이 확립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운 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안하신 거죠? 한 분 더. 요 제안하신 건 마무리 발언 때 아까 발표하신 두 분께서 참조해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까 실제 다 내용이 나오긴 했죠. 딱 그럼 요 발언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출범식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왔고요. 서평화립 전수제원에 많은 투쟁을 하고 8개월씩 공사분담 시키고 2,050억 원을 총괄 원가보상 받지 못하고 싸웠고 이번에 한 3,000불 되는 백년생 소나무 해송을 반품입을 목적에 이번에 맞습니다. 그게 다 국회의원님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드론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이제 그 딸기라든가 시설에서는 쭉 자동화로 지나갑니다. 그럼 드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하나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연목형 태양광을 만드는데 기업이 이산화탄소 다배출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리고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있습니다. EI라든가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기업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선 지원을 하도록 해줘요. 그게 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일부 대고 그 기금을 지원한 이산화탄소 다배출 기업이라든가 이 다소비 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칩 같은 거 생산하는 이런 대용량 전력 사업 기업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탄소세나 탄소국경조정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연동형 태양광을 만드는데 우리 주민의 돈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의 모든 지원을 그냥 받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그걸 정부가 해주실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연동형 태양광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PPA라든가 그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한 건인데 이게 아파트에 부차적이나 일체형 태양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볼 태양광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파트의 유리창에 안쪽에 안정된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게 기왕에는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250만 원 지원하기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원을 하면 가정당. 그러면 옆집과 윗집 아랫집 간에 아파트에 서로 분쟁이 없습니다. 내 집에 태양광 패널을 까니까. 그리고 충전했다 나오면은 퇴근하면은 에너지가 충전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송전소를 추가 안 해도 되고요. 그 송전소를 추가하는 비용으로 각 가정에 플러스볼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블라인드 내려오면 블라인드가 하루 종일 태양광 충전해 줍니다. 아래에는 서팅 개념의 태양광 패널을 물창에 달아주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로서 충전할 필요가 없고요. 대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여기에서 각자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럼 그 수익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농업인들한테 갑니다. 이걸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이따 마무리할 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먼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장위원님 저 왜 부른지 알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줄 알았는데 질문 4가지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연동형 태양광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식량 생산도 져야 하는데 차라리 논두개 수직형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헌재 판결 나가지고 미래세대 기후미래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연동형 태양광도 해야 되고 타 간섭지 태양광도 해야 되고 수상 태양광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산림형 태양광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소재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앞으로 5년 이내에 수명은 2배가 되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소재들이 개발될 거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동형 태양광의 패널의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봐서 논두개는 투명형, 심지어 자동차 뚜껑에는 어떤 형태, 비닐하우스에는 양면형, 투명형,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서 국토의 곳곳에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연동형을 하지 말고 논두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논두개는 논두다운 거, 연동형, 용용다운 것들을 잘 기술 개발해서 효율을 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염해지라는 말을 쓰시면서 앞으로 이제 간척지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 시작될 때 제가 깊숙하게 관련했던 담당자로서 염해지라는 사실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에 기준 염도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절대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23년간 그 땅에 일시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이런 뜻이고 전체가 다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해보면은 그 전체가 직지 면적도 그렇게 많이 일단 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짓는 분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은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한 업체가 돈을 주어서 받는 사람은 토지주가 되겠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면 괜찮겠지만 일치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사업이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담수호 저수지 이거 다 우리 농민들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농어촌공사가 민간업자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농어촌공사도 민간 자본업자 들어가서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담수호 또는 용수로, 배수로 등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노래 타작물 재배, 기타 작물 재배에는 거의 실패했다. 영농형 태양광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저 개인적 소견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든지 논을 밭으로 전환하든지 그거는 탁상에서는 아주 쉽지만 한평생 농농사 지은 사람한테 갑자기 콩농사 지어라고 다른 농사 지어라 하면 농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생산해가지고 유통도 되지도 않고 판매처도 올라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농형 태양광 중에서 특히 논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지정렬된 논은 평지입니다. 기계화에 크게 방해가 안 됩니다. 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넣어서 기계화에 방해받는 효율을 갖다 따져보면 논은 훨씬 낫고요. 두 번째는 쌀이 남는 이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부러 논에 논농사 짓는 걸 막을 필요도 없이 거기서 생산량 감소되는 만큼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논의 타작물 재배를 추천하는 것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해서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쌀 수급도 조정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출범수까지 해가지고 3시 15분에 마치게 되는데 지금 벌써 3시 15분으로 훨씬 한 2, 3분 넘었어요. 그래서 두 분 발제하신 분 아까 그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아주 까맣게 해주시면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 네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하고 한 가지만 강진 우리 그 농민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염해론의 문제는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를 이렇게 출범하면서 그게 목적이 지역 소멸, 농촌 소멸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간척지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게 되면 그 돈을 받은 거는 소비금 올라갑니다. 소득. 근데 농업이라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이걸 해가냐면은 읍내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마을이 비어요. 그건 아까 우리 조성문 위원장이 전남 고흥에 간척지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발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고민들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농업을 했던 분들의 농업을 영위하면서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이 된가를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자꾸 돈으로만 접근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서 임대를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 농협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가졌던 게 농협이 금융을 일으켜서 그 지역 주민이 참여가 아니라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의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염해논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담수 문제가 나오고 모두 그러는데요. 담수가 저수지가 생기고 경기정리를 하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삶의 공간입니다. 옛날에 저수지는 왜 생겼느냐? 그 지역의 농민민들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용수 공급을 해주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의 농민민들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보면 담수호에 이 태양광을 하는 것도 그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영농의 태양광이 모두 주제가 됐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용어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영농의 태양광이라는 용어가 지금 법적으로 아무 정리된 바가 없어요. 사실 7년 전에 오송역에서 몇몇이 저희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 법도 개정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아까 뭐 논둑에다가 뭐 하니 많이 이런 제안들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논두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을 때 트랙터가 지나가면은 흙탕물 튀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논두렁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 경계가 애매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향만 여기서 정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부님 짧고 강렬하게 말씀하십시다. 예, 짧고 강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부지, 금융, 개통, 제도, 주체 이 5가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영농형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이 나왔고 농어촌 모금사라는 공유자원이 출현했습니다. 금융은 아까 농협이 수익권 담보 제출이라는 그 신용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개통은 주민 주도 주민 참여를 우선 연결하고 지상지소로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보내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도는 우선 급하게 영농형 태양광법을 빨리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법안을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주체 그게 이제 저희들 햇빛배당 네트워크가 아까 1만 명 자문위원단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마을마다 한 명씩 하려면 농촌 마을만 36,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까지 하면 한 10만 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는 우리 이종 협동조합, 햇빛발전 협동조합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또 농촌은 우리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마을마다 햇빛배당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본소득화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더 제안하실 거 있으면 이후 출범하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다양한 제안해 주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제안을 잘 받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